앞바인층은 이름이 두 개나 더 있어요. 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덴스 레이어예요. 다시 말해서 앞바인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덴스 레이어, 요 세 가지는 똑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인공신경망은 그 이미지를 이제 이해할 때 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눈으로 어떤 사물을 이제 보고 이해를 할 때는 그 로컬한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미지 데이터는 그 특성상 그 어떤 픽셀 주위에 그 로컬 네이버후드 안에 그 픽셀들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넣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미지 행렬을 벡터로 바꿔주는 플래튼이었죠. 이게 이제 현실로 비유를 하면 뭐냐면 이렇게 그 세절기에다가 그 사진을 넣고 갈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옆으로 쭉 이어 붙인 거예요. 사람은 그걸 보고 나면 원래 사진이 뭘 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그 눈으로 이제 산물을 이해를 할 때 로컬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 행렬을 이제 플래튼을 이제 시키면 어떤 픽셀 그 주위의 로컬 네이버후드 안에서 물론 이제 딱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벡터로 바뀔 때 여전히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그 근처에 있는데 그 로컬 네이버후드 안에 그 다른 방향의 대부분의 픽셀들은 그 벡터 안에서 뭐 굉장히 먼 곳으로 막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이동을 해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로컬한 정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인공신경망이 이제 플래튼을 거치면서 로컬한 정보를 잃어버린다.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그 이미지의 이동, 확대, 회전과 같은 이제 변형에 이제 취약하게 돼요. 이렇게 그 A라는 그 이미지를 이제 밑에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그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이걸 보면 이제 동일한 A라고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를 할 때 로컬하게 이해를 하고 평행 이동은 로컬한 정보를 변화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A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넣으려면 뭘 하냐면은 플래튼에서 벡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만 평행 이동을 시켜도 이게 플래튼을 거쳐서 이제 벡터로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벡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여기 이제 그 동일한 A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평행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축소 또는 반대로 뭐 확대, 뭐 이런 회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플래튼을 하면서 그 이미지 데이터의 로컬한 정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A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그 설계 자체가 이제 처음부터 그 이미지의 그 로컬한 패턴을 학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에다 이제 엠미스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엠미스 데이터는 이제 28x28 저해상도죠. 근데 실제 이제 현실의 뉴럴 네트워크를 응용을 하려면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제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컴퓨터 배경 화면으로 이제 많이 쓰는 뭐 1920 by 1080 그리고 이제 칼라니까 이제 곱하기 3까지 하면 이거 다 곱해 보면 대략 그 600만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 뉴런의 개수가 뭐 600만 개라는 얘기거든요, 대략.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음익층의 뉴런 개수를 이렇게 100개만 잡아도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요 풀리 커넥티드 이 뉴런들을 몽땅 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600만 곱하기 100 하면은 6억 개예요. 그러니까 입력층에서 첫 번째 음익층으로 가는 데만 그 파라미터 숫자가 6억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이제 막대한 계산 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막대한 계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췄다 하더라도 파라미터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오버피팅이 이제 일어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 뉴런들을 이제 그 몽땅 다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분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바인층이라는 그 이름을 잘 써오다가 갑자기 타이틀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이제 그 동일한 건데 이름을 바꾼 게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하고 이제 그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가 아니라
partially connected,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분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분만 연결을 시키면 이제 파라메타 숫자가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 비용도 확 다운되고, 그리고 오버피팅도 많이 이제 억제가 될 거예요. 우리 그 강의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퍼셉트론 강의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생물학적인 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물학적인 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생물학적인 뉴런 얘기가 나와요. 1981년도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제 그 시각 피질에 대한 연구에 수여가 됐는데, 핵심은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각 피질 안에 이제 뉴런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집을 본다 이러면 이제 그 공간적으로 그 구역들을 갖다가 담당하는 뉴런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 집을 본다 이러면 요 구역을 담당하는 뉴런이 있다고 하면 요 뉴런은 요 구역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또 요 구역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제 뉴런이 있다고 하면 요 뉴런은 요 구역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공간적으로 그 각 구역들로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일한 구역을 담당하는 이제 뉴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시 또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역을 담당하는 뉴런이 얘도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 뉴런이 이렇게 그 수평선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하면 이 뉴런은 이렇게 수직선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또 요 동일한 구역을 담당을 하는 어떤 뉴런이 이 수직선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하면 또 수평선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 시각 피질 안에 그 뉴런들이 이제 각자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그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간의 그 구역들로 일단 역할 분담이 돼 있고 그리고 동일한 구역 안에서 그 이제 기하학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또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저수준의 패턴,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패턴들이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패턴들이 이제 조합된 이제 더 복잡한 패턴들인데 어떤 뉴런은 이 저수준의 패턴이 이제 조합된 더 복잡한 패턴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이 됐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 원숭이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확인이 됐어요.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진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그 작동하는 방법이 요 생물학적인 그 뉴런하고 굉장히 이제 흡사하게 작동을 해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벡터의 내적을 배웠어요. 벡터의 내적은 곱하기 같은 건데 두 벡터를 내적이라는 곱하기를 하게 되면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칼라가 나왔었죠. 벡터의 내적의 정의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내적을 하라는 얘기는 그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벡터를 내적을 하려면 먼저 두 벡터의 길이가 동일했었어야 됐어요. 행렬도 내적을 정의를 해요. 두 행렬을 이제 내적을 하라는 얘기는 그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동일한 행과 열에 있는 원소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A라는 행렬에 I행 J열에 있는 원소와 그 B라는 행렬에 그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 I행 J열에 있는 원소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벡터의 내적의 정의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2x2 행렬 두 개를 내적을 하라라는 얘기는 1행 1열에 있는 원소를 곱하고 그리고 1행 2열에 있는 원소를 곱하고 2행 1열에 있는 원소를 곱하고 2행 2열에 있는 원소를 곱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행렬과 행렬을 내적을 하려면 먼저 쉐입이 동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적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값이 이제 그 스칼라 값이 나와요.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프로베니우스 인너 프로덕트라고 해요. 앞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적이라고 부를게요. 행렬의 합성법 볼게요.
여기 이제 그 파란색은 이제 그 4x4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될 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4x4 해석되고 그게 이제 그 이미지 행렬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음영 처리된 게 이렇게 지금 움직이죠. 요건 이제 그 3x3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걸 이제 그 필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은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이미지고, 요 음영 처리된 요거는 이제 필터라고 부르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입력된 이미지에서 그 로컬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요 필터의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4x4 행렬하고 3x3 행렬은 내적을 못 하잖아요. 쉐입이 다르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합성곱이라는 그 곱하기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그 필터가 지금 움직이는데 이렇게 왼쪽 위에 위치에 있을 때는 요 4x4 행렬에서 그 왼쪽 위에 그 3x3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입력된 그 4x4 이미지 행렬에서 왼쪽 위에 있는 3x3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낸 다음에, 그리고 필터도 지금 3x3 행렬이잖아요. 두 3x3 행렬을 내적을 해요. 내적을 하면 이렇게 그 스칼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스칼라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역시 이제 4x4 그 이미지 행렬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그 3x3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요. 그리고 요 3x3 행렬 필터하고 또 내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적을 하면 이제 스칼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스칼라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필터가 이제 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그 입력된 4x4 이미지 행렬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요 3x3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낸 다음에 요 3x3 필터하고 또 내적을 해서 나온 스칼라 값을 여기다가 써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오른쪽 아래로 이동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그 4x4 이미지 행렬하고 3x3 필터하고 이제 합성곱을 해서 이렇게 2x2 이제 행렬을 얻어냈어요. 이걸 이제 합성곱이라고 해요. 여기 필터는 이제 음영 처리된 이제 3x3 행렬이고, 그 목적이 뭐냐면 입력된 이미지에서 로컬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 요거는 이동할 때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해 가잖아요. 그래서 몇 칸 이동하느냐 이걸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지금 한 칸씩 이동해 갔으니까 스트라이드가 이제 1이에요. 그리고 여기 패딩은 뭐냐면 이 가운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지금 그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점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입력된 그 이미지는 해상도가 이렇게 그 5x5예요. 그러니까 5x5 이미지 행렬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왼쪽 두 줄, 오른쪽 두 줄, 위쪽 두 줄, 아래쪽 두 줄에다가 이제 0을 채워 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5x5 행렬을 9x9 행렬로 이제 키우는데 뭐 정보가 새로 추가되는 건 아니고 그 추가된 파트에다 이제 다 0을 채워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치면 이렇게 그 주변에 이제 그 검정색 레터박스를 이제 그 만든 거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 움직이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필터라고 했죠. 목적이 입력된 그 이미지에서 이제 그 로컬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이제 요 필터의 이제 목적인데, 요거는 지금 4x4죠. 4x4고, 그리고 여기 지금 왼쪽 두 줄, 오른쪽 두 줄, 위쪽 두 줄, 아래쪽 두 줄에다 0을 채워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패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추가한 게 없으니까 이제 패딩이 0인데, 여기는 두 줄씩 이게 추가했으니까 패딩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칸씩 움직이니까 이제 스트라이드는 1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예를 들면은 요 자리에 있다 이러면 이렇게 입력된 그 이미지를 일단 이렇게 패딩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5x5 행렬을 9x9 행렬로 키운 다음에 필터가 이제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서 이만큼 4x4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 가지고 요 4x4 필터하고 두 4x4 행렬을 내적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적을 하게 되면 이제 스칼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스칼라를 요 자리에다가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마다 이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서 그 필터의 위치에 해당하는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서 필터랑 내적을 해서 그 스칼라를 이제 여기다 이제 써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성 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6x6 행렬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왼쪽 한 줄, 오른쪽 한 줄, 위쪽 한 줄, 아래쪽 한 줄이니까 이제 패딩이 1이고 움직이는 게 이제 그 3x3죠. 그리고 한 칸씩 움직이니까 스트라이드는 이제 1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터가 이제 3x3죠. 그리고 패딩은 2로 했고 한 칸씩 움직이니까 스트라이드가 1. 그리고 그 가운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건 지금 두 칸씩 움직이죠. 두 칸씩 움직이니까 요거는 스트라이드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성곱을 하게 되면은 지금 2x2 행렬이 나왔잖아요. 만일에 스트라이드가 1이었다 이러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합성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3x3 행렬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스트라이드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두 칸으로 이렇게 건너뛰기 때문에 이제 그 합성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행렬 사이즈가 더 작아져서 이렇게 2x2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패딩이 1, 필터는 이제 3x3, 이것도 이제 그 두 칸씩 움직이게 되죠. 요번 좀 그 계산을 이제 볼게요. 요 녹색은 이제 입력된 그 이미지 행렬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필터가 되고요. 그래서 입력된 거는 5x5 이미지 행렬이고, 그리고 요 그 필터는 이렇게 그 101, 010, 101, 3x3 행렬이 돼요. 그래서 필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입력된 이미지 행렬이 지금 5x5인데 여기서 왼쪽 위에 있는 그 3x3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요. 그게 뭐냐면 111, 011, 001이 되는 거죠. 그거랑 이제 필터 이 101, 010, 101이랑 이제 내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을 하면 이제 뭐 0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죽으니까 살아남는 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것들을 이제 다 더하면 이제 4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필터가 이제 요 자리에 있다 이러면 역시 요 5x5 이제 이미지 행렬에서 요 필터의 자리에서 이제 3x3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낸 다음에 요 필터랑 또 내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자리가 요거랑 요거 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다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내적을 해서 그 스칼렛 값을 이제 여기다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3x3 이제 행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합성곱이에요. 요거는 이제 합성곱을 했을 때 그 출력되는 그 행렬이 몇 바이 몇이냐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 공식이에요. W는 그 위드스, 그러니까 그 입력하는 이미지 행렬의 가로 해상도를 뜻하고, P는 패딩,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이제 0을 갖다가 몇 줄을 채울 거냐라는 거죠. FW는 이제 필터 위드스, 그러니까 필터의 이제 가로 해상도를 뜻하고, S는 이제 스트라이드, 그리고 OW는 아웃풋 위드스, 그러니까 합성곱을 하고 나서 그 출력된 그 행렬의 이제 그 가로 해상도를 이제 뜻하는 거예요. 공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치면 이게 그 입력 이미지 행렬이 5x5잖아요. 그러니까 W는 5고 패딩은 없었죠. 그러니까 5 더하기 0 한 다음에 빼기 필터 위드스. 필터가 지금 3x3니까 빼기 3. 그러니까 5 더하기 0 빼기 3 하면 2고 지금 한 칸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는 1 해서 앞에는 이제 2가 되고 더하기 1 하면 3이에요. 그래서 아웃풋 위드스가 3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그 합성곱을 한 출력 행렬의 그 가로 해상도가 이제 3이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 요거 보시면 그 입력된 이미지 행렬이 해상도가 지금 5x5잖아요. 그러면 W가 5고 패딩은 지금 1이죠. 패딩은 1이니까 5 더하기 2 필터 위드스, 필터는 3x3니까 3 해서 5 더하기 2 빼기 3 하면 이제 4예요. 4를 이제 스트라이드로 나눠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칸씩 이동하잖아요. 4를 이제 2로 나눠주면 2 더하기 1 하면 3이죠. 그래서 아웃풋 위드스, 그러니까 출력된 그 행렬의 가로 해상도가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공식을 이제 외우지 마시고 이제 그 원리를 알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그 다이어그램에서 이 그 안에 있는 사각형이 이제 그 입력되는 이미지 행렬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로 해상도가 이제 W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키우잖아요. 이제 패딩을 해서 이제 요 가장자리를 이제 0으로 채워놓죠. 뭐 안 채워놓어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왼쪽 P, 오른쪽 P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입력된 이미지 행렬이 W 더하기 EP만큼 이제 가로 해상도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가고 났을 때 이 필터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필터가 이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그 큰 행렬에서 이 필터 자리에 해당하는 그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서 필터랑 내적을 하잖아요. 내적을 하게 되면 이제 스칼라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 필터만큼의 그 자리가 픽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스칼라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필터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하게 되면 또 이 자리만큼의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서 필터하고 내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스칼라가 나올 테고, 그게 이제 픽셀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필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필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 출력을 했을 때 이제 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출력을 했을 때의 그 가로 픽셀 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웃풋 위드스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 개수를 세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랑 동일하냐면 이렇게 카드를 옆으로 쭉 늘어놨을 때 이 카드가 이제 몇 장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 한 장 한 장을 이제 그 필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요 맨 위에 장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다 그 왼쪽 면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왼쪽 면의 그 가로 길이가 이제 스트라이드죠. 이게 필터가 이제 스트라이드만큼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 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필터가 위치하게 되면 이게 카드로 치면 이제 맨 위에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개수가 이제 몇 장이냐를 이제 세려면 먼저 요 전체의 길이는 요거죠. 위드스하고 더하기 EP 요만큼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카드들 중에서 이 맨 위에 장만 전면이 다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왼쪽 면만 보이는데 그래서 요걸 제외를 해요. 요걸 제외를 하면 맨 위에 장을 이제 제외를 하면 요 카드의 이제 가로 길이가 이제 필터 위드스잖아요. 요걸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뭐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면이 보이는데 그거의 가로 길이가 이제 스트라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요 카드의 개수가 나와요. 뭐냐면 왼쪽 면이 보이는 카드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이제 한 장 더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 1이 오는 거예요. 필터도 또 이제 방금 한 거랑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필터가 이제 스트라이트만큼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이 필터랑 필터 자리에 해당하는 서브 매트리스랑 내적을 해서 스칼라가 되고 그게 픽셀이 되니까 이제 아웃풋 위드스, 그러니까 그 가로 픽셀 수가 몇 개냐라는 거는 결국 이 필터 수가 몇 개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 전체 요 가로 해상도 W 더하기 EP에서 먼저 요걸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맨 오른쪽에 있는 필터를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빼기 필터 위드스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나올 텐데 이게 스트라이드만큼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스트라이드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이 필터들 중에서 맨 오른쪽 걸 제외한 거를 이제 다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거를 하나 더 더해주면 결국에 이제 필터의 개수, 그러니까 출력을 했을 때 이제 그 가로 해상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얘기한 거를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포멀하게 써볼게요.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3x3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흑백 이미지 사진이 들어왔는데 그게 해상도가 이제 3x3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이제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를 생각을 하는데 그 필터는 이제 2x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터가 이제 앞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봤다시피 이제 왼쪽 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먼저 여기에 오게 되면 입력된 이미지 행렬에서 요 자리에 해당하는 그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죠. 그게 요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뽑아낸 서브 매트릭스랑 요 필터랑 내적을 해서 이제 왼쪽 위에 써줘요. 그리고 필터가 이제 뭐 스트라이드가 이제 1이다 이러면 한 칸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거죠. 요 서브 매트릭스랑 요 필터랑 내적을 해서 그 다음에 써주고, 그다음에 필터가 이제 내려와요. 그러니까 왼쪽 다시 이제 왼쪽 아래로 한 칸 딱 내려와서 요 자리에 이제 오게 될 텐데, 요 자리에 해당하는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서 요거랑 이제 필터랑 내적을 해서 요 자리에 써주고, 또 필터가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또 서브 매트릭스를 뽑아내고 요 필터랑 요 서브 매트릭스랑 내적을 해서 여기에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 행렬이 바로 이제 그 합성곱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입력된 이미지 행렬에 필터를 합성 곱을 하면 필터는 입력된 이미지의 로컬한 특징을 찾아낸다고 했어요. 그 예를 볼게요. 요 3x3 행렬을 소벨 필터라고 불러요. 1, 2, 1,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걸 수평 소벨 필터라고 부르고, 요걸 이제 트랜스포즈한 그 행렬을 수직 소벨 필터라고 불러요. 이 수평 소벨 필터를 시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3x3 행렬이니까 이제 해상도가 이제 3x3가 될 거고, 요 9개의 픽셀의 그 밝기는 요 행렬 안에서 그 해당하는 위치의 그 숫자의 요 행렬 안에서의 그 상대적인 크기로 이제 결정이 돼요. 여기 그 2가 요 행렬 안에서 제일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픽셀이 가장 밝고, 마이너스 2가 요 행렬 안에서 가장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픽셀이 가장 어두워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열을 보시면 이제 그 1, 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숫자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나는데, 1, 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 값이 작아질수록 그 이제 더 어두운 회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입력된 그 이미지 행렬은 위의 절반은 1이고 밑에 절반은 0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각화를 하면 역시 이제 요 행렬 안에서 숫자의 그 상대적인 크기로 이제 픽셀의 밝기가 이제 결정되니까 위의 절반은 밝고 밑에 절반은 이제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합성 곱을 하면 요 수평 소벨 필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요 3x3 서브 매트릭스랑 요 수평 소벨 필터랑 이제 그 내적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요 3x3 서브 매트릭스의 원소들이 이제 몽땅 다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1을 이제 곱한 다음에 1은 곱하면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 더해라. 결과적으로는 이 수평 소벨 필터의 원소들을 모두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이 부가 반대니까 다 더하면 이제 0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0이 나오고 이제 해당하는 픽셀은 이제 검정색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가 이제 1이라고 이제 그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러면 요 3x3 서브 매트릭스가 동일하죠. 원소들이 몽땅 다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 여전히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요 그 필터가 오른쪽 끝까지 움직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 3x3 서브 매트릭스가 안 변해요. 그리고 밑으로 한 칸 가도 마찬가지고 또 그 밑으로 한 칸 또 가도 이 3x3 서브 매트릭스가 안 변해요. 그래서 내적을 하면 이제 몽땅 다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상황이 바뀌냐면 요 수평 소벨 필터가 이제 요 위치에 올 때, 요 위치일 때 이제 그 내적을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4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픽셀이 이제 밝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한 칸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이면 요 3x3 서브 매트릭스가 이제 안 변하기 때문에 동일하죠. 동일하게 이제 4가 나와요. 오른쪽 끝까지 움직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내적을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4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요 3x3 서브 매트릭스가 안 변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적하면 4예요. 이제 오른쪽 끝까지 움직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칸 더 밑으로 내려오면 요 3x3 서브 매트릭스가 그냥 제로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내적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끝까지 움직여도 다 마찬가지예요. 3x3 서브 매트릭스가 다 제로 행렬이어서 내적하면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합성 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에는 0, 밑에는 0, 가운데는 이제 4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그 시각화를 하면 이제 상대적인 그 숫자의 크기로 이제 하니까 중앙에 밝은 띠가 생겨요. 이게 결국에 이제 수평 소벨 필터가 뭘 한 거냐면 지금 입력된 이미지가 위에 절반은 밝고 밑에 절반은 그 검잖아요. 그러면 그 수평 경계선이 생기죠. 그래서 수평 소벨 필터는 그 합성 곱을 하면 이 수평 소벨 필터는 그 수평 경계선을 그 디텍트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평 소벨 필터는 이제 그 수평 경계선은 디텍트를 해내는데
이 수직 경계선은 디텍트를 해내지 못해요. 이렇게 왼쪽 절반은 밝고 오른쪽 절반은 이제 검은 요런 이미지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그 수평 소배 필터랑 이제 합성 곱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수직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수직 경계선을 이제 그 디텍트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검정색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것도 이제 합성 곱을 보죠. 그러면 필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소들이 다 1이니까 이제 내적하면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움직여도 이제 다 마찬가지겠죠. 원소들이 다 1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 상황이 바뀔 것 같냐면 여기서부터 왠지 상황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내적을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0, 0 더하기 0 더하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0 해서 1 더하기 2 빼기 1 빼기 2 해서 이제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0이 나오게 되죠. 서브 매트릭스가 바뀌었는데 이게 내적을 해보면은 동일하게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또 서브 매트릭스가 또 바뀌잖아요. 근데 실제 또 내적을 해보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0 더하기 0 더하기 0, 빼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1 빼기 1 해서 이제 내적하면 여전히 0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거는 그냥 제로 행렬이니까 내적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3x3 서브 매트릭스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배 필터랑 내적을 하고 보면 실제로는 그 내적한 값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칸 밑으로 뭐 움직여 봤자 어차피 뭐 첫 번째 그 줄에서 생각한 거랑 뭐 동일하죠. 그래서 항상 0이 나와요. 요 수평 소배 필터가 이제 끝까지 움직일 동안 내적하면 항상 0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합성 곱하고 나면 이제 그 나오는 이제 행렬이 이렇게 돼서 이미지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검정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입력된 이미지가 이제 그 왼쪽 절반은 밝고 오른쪽 절반이 검은 경우, 그 경우는 이 수평 소배 필터는 이 수직 경계선을 이제 디텍트 해내지를 못해요. 요거 구현한 이제 코드 볼게요. 추가 코드예요. 호리젠틀 소벨 필터 다 파이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 요거 방금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수평 소배 필터를 일단 만들죠. 1, 2, 1, 0,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금 요거 만드는 거예요. 수평 소배 필터. 그리고 B는 0. 요거는 이제 요건 이제 그 편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그 합성곱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합성곱층에서는 뭘 하냐면 그 입력된 데이터에다가 이제 필터로 합성곱을 해요. 합성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편향을 더해줘요. 편향을 더하는데, 그러니까 이 필터 하나당 그 스칼라 그 편향 하나씩 이게 대응이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B가 1이다 하면 뭘 한 거냐면 이 편향을 더해준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다 1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B가 2다 이러면은 요 원소들에 다 2를 더해주는 거고, 지금 B는 0이잖아요. 그러면 0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0은 뭐 더하나 마나니까 뭐 이 경우는 이제 편향이 이제 없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오른쪽에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지금 이게 왜 붙었냐면 지금 요게 수평 그 소배 필터니까 이제 3x3 행렬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왼쪽에 브래킷이 4개, 오른쪽에 브래킷이 4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 뭘로 잡았다는 얘기냐면 4차원 텐서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4차원 텐서로 잡은 이유가 지금 우리 교재에서 그 합성곱층을 이제 클래스로 이제 구현해 놨는데, 그 합성곱층 클래스가 이게 컨볼루션이에요. 이제 이걸 불러와가지고 이제 실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합성곱을 할 때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재 코드는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4차원 텐서가 입력되는 거를 항상 그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행렬을 넣으면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행렬이잖아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4차원 텐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왼쪽 브래킷 2개, 오른쪽 브래킷 2개를 더 붙여가지고 4차원 텐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의 그 코드, 요 컨볼루션 층 요 클래스를 써먹으려면 이렇게 4차원 텐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또 그 이렇게 이미지로 또 출력을 하려면 요 이미지 쇼를 이제 쓰는데, 요거는 또 이제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는 4차원 텐서를 넣으면 이제 에러가 나고 또 행렬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4차원 텐서를 행렬로 만들었다가 행렬을 다시 4차원 텐서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WY, 요 지금 4차원 텐서인데 여기다 요걸 해줬다는 얘기가 결국 행렬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WY 여기 보시면 이 브레킷 안에 지금 원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0번째 원소 이르면은 요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왼쪽 브레킷 하나, 오른쪽 브레킷 하나를 떼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브레킷 하나를 떼어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이게 떼어냈으면 이제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 안에 지금 원소가 이렇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안에 하나 있으니까 이제 요거 하면 그 원소 하나를 또 선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하면 이제 또 왼쪽 브레킷 하나, 또 오른쪽 브레킷 하나가 떼어져서 이걸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하게 되면 왼쪽 브레킷 두 개, 오른쪽 브레킷 두 개가 날아가요. 그 얘기는 4차원 텐서를 이제 행렬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행렬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행렬로 바꿔준 거야. 이미지 쇼. 지금 요걸 이제 행렬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또 뭐 똑같은 게 요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WY가 지금 4차원 텐서인데 쉐입이 이 1x1x 3x3잖아요. 1x1x 3x3니까 지금 여기다 2, 3 이렇게 하면 이게 3x3거든요. 그래서 리쉐이프 해줘라. 그러니까 그 1x1x 3x3를 이게 4차원 텐서를 이제 3x3 그 행렬로 이제 리쉐이프를 이제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요걸 해주나 결과적으로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4차원 텐서 입력된 거를 행렬로 바꿔준 다음에 이미지 쇼를 해줘라. 만약에 4차원 텐서 그대로 쓰면은 이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고, 그러니까 그 수평 소배 필터 그 행렬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시각화한 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콘볼루션, 이제 클래스를 불러왔어요. 그 커먼 폴더 안에 레이어스 타파이. 그러니까 우리 교재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각 층의 그 클래스들이 이제 다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렵죠. 가장 핵심적이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콘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또 중요한 층이 요 콘볼루션 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볼루션 층이 이 콘볼루션 클래스로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사용만 할 거예요. 이제 사용만 하려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뭐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요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콘볼루션도 이제 층이기 때문에 구조는 이제 앞에서 본 거랑 동일해요. 이니셜라이즈하고 순점파하고 역점파하고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인수가 이제 W. 근데 우리가 W는 앞에서 왜 아파인 층에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 나타내는 기호였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필터도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W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필터면 왠지 F로 표시를 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필터가 딱 그 웨이트 매트릭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따로 이제 F라고 안 쓰고 이게 W라고 썼어요. 그리고 B는 이제 편향이죠. 이렇게 합성 곱한 거에다가 이 B를 이렇게 일일이 다 더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그 편향을 생각을 안 할 거라서 그냥 0이라고 놨으니까 0을 더해주는 거는 안 더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편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트라이드, 그러니까 몇 칸씩 건너뛸 거냐, 필터가 움직일 때. 그리고 패드, 그러니까 그 왼쪽, 오른쪽, 위, 아래다가 이제 몇 줄을 0으로 이제 채워 넣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정을 해줘서 이제 그 컨볼루션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순점파를 할 때는, 그러니까 합성곱을 하는 거죠. 합성곱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이제 사용하는 데는 뭐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컨볼루션 클래스 불러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 때 이제 그 필요한 인수가 필터였잖아요. 먼저 필터를 요 수평 소벨 필터로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걸 써먹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브레킷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더 붙여가지고 행렬을 4차원 텐서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교재 코드가 여기다 행렬 넣으면 에러 나요. 그리고 B는 뭐 0으로 나서 뭐 여기다 0 더하면 뭐 안 더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합성곱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제 만들 건데, 요게 지금 입력 데이터죠. 먼저 10x10 그 제로 행렬을 만든 다음에, 요게 그 행이고 요게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5행을 이제 1로 채워 넣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요만큼이 요거죠. 요게 이제 입력되는 그 데이터예요. 입력되는 이미지 행렬이고, 요걸 이제 시각화를 해라. 그러니까 이미지 쇼, 그죠? 요걸 시각화를 하면, 요게, 지금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합성곱 그 인스턴스 방금 전에 만들었잖아요. 컨볼루션 레이어. 그래서 이제 순전파 여기다 이제 넣을 텐데, 지금 요거는 지금 행렬이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4차원 텐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요게 그 10x10 행렬인데, 이제 그 4차원 텐서로 1x1x 10x10 그 4차원 텐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그 스타는 그 괄호 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10x10 행렬이니까 요것만 이미지 쉐입까지만 하면은 가로하고 10,10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스타를 붙이면 양쪽에 이제 가로가 이제 그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 1, 10, 10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x10 행렬을 1x1x 10x10 이제 4차원 텐서로 리쉐입을 해라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기다 넣으려고 우리 교재 코드는 4차원 텐서가 입력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 메서드를 써서 하면은 이제 결국 이제 그 합성곱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편향은 어차피 0으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그 리쉐입을 다시 해요. 왜 리쉐입을 하냐면 이미지 쇼를 해야 되는데, 또 이미지 쇼는 또 4차원 텐서를 넣으면 또 에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리쉐입 해주기를 이제 지금 이게 그 아웃이 이제 그 합성곱을 해서 이제 그 쉐입이 이제 사이즈가 변하는데, 그러니까 10x10 행렬을 넣었는데 이제 8x8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 아웃은 여기까지는 뭐냐면 1x1x 8x8 그 4차원 텐서인데 그 리쉐입 해주기를 이게 아웃 그 쉐입에 2, 3 이러면 이제 8x8 행렬로 리쉐입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하면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행렬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중앙에 그 흰색 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 소별 필터가 요 그 위에 밝고 아래 그 어두운 요 이미지에서 중앙에 이제 경계선을 디텍트를 이제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 같은 경우 이제 수직 경계선을 이제 디텍트를 못 했는데, 이것도 이제 코드를 보면 먼저 이렇게 그 10x10 제로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니까 그 왼쪽에 5열을 이제 그 1로 이제 채워 넣으라는 얘기죠. 0을 이제 1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이미지 쇼를 하면 요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컨볼루션 요 그 인스턴스에 이제 넣기 위해서 역시 이제 그 4차원 텐서로 리쉐입을 해요. 원래 10x10 이제 행렬인데 1x1x 10x10 그 4차원 텐서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요 포워드 메서드를 적용을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학습곱한 결과가 1x1x 8x8 행렬이 나올 텐데, 이것도 이제 그 이미지로 이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행렬로 이제 리쉐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8x8 행렬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이게 그 출력을 이제 해주면, 요게 이제 요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이제 그 보여준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거죠. 이 수평 소별 필터는 요 수평 경계선을 디텍트를 해내고 이제 수직 경계선은 디텍트를 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행렬을 딱 그 눈에 보기 좋으라고 행렬을 뭐 그렇게 크게 잡지를 않았는데, 사실 요게 이미지는 요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100x100 행렬로 만들고, 그러니까 해상도를 이제 100x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50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100x100 해상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앙에 그 가로 경계선이 생기는데, 그 수평 경계선을 이렇게 수평 소별 필터가 딱 그 디텍트를 해내죠. 근데 지금 그 행렬은 지금 100x100이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다 점으로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직 소벨 필터 볼게요. 그러니까 수직 소벨 필터는 방금 전에 본 수평 소벨 필터를 이제 트랜스포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1이
첫 번째 행이 아니라 첫 번째 열에 있고 000이 두 번째 행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열에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세 번째 행이 아니라 세 번째 열에 있어요. 이걸 왠지 이 이름만 봐도 그 앞에서 본 그 수평 필터의 역할하고 이제 정반대 역할을 할 것 같죠? 맞아요. 그 수직 소벨 필터는 이렇게 그 수평 경계선을 디텍트를 해내지 못해요. 수평 경계선을 디텍트를 해내지 못했는데 대신 수직 경계선은 디텍트를 이제 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번 합성곱을 해보면 이 수직 소벨 필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 3x 서브 매트릭스가 원소가 이제 다 1이니까 이제 그 내적을 하게 되면 이 원소들을 이제 다 더하는 거라서 이제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계속 오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이 3x3 서브 매트릭스가 안 변해요. 밑으로 한 칸 가도 그렇고 그 밑으로 또 한 칸 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상황이 바뀔 것 같냐면 여기서부터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또 그게 아닌 게 실제 이제 내적을 해보죠. 그러면 1 더하기 0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0 빼기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한 거냐면 1 빼기 1 더하기 2 빼기 2예요. 그러니까 0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내적하면 이제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오른쪽으로 뭐 움직여도 마찬가지죠. 이 3x3 서브 매트릭스가 이제 안 변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뭔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실제 내적을 해보면 1 더하기 0 빼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적한 값이 1 빼기 1 해서 0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0이 나와요. 0이 나와요. 뭐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여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면 이건 아예 제로 행렬이니까 내적하면 0이에요. 그래서 말해서 이 수직 소벨 필터가 뭐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아니면 여기 있으나 이 3x3 서브 매트릭스가 이제 바뀌니까 내적한 값이 왠지 바뀔 것 같은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곱을 하면 이렇게 제로 행렬이 나와서 이렇게 검정색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절반 밝고 아래 절반 검은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수평 경계선을 디텍트를 해내지 못해요. 대신에 이제 입력되는 이미지 행렬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왼쪽 절반 밝고 오른쪽 절반 검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수직 소벨 필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하면 뭐 이거는 이제 0이죠. 0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 상황이 바뀔 것 같냐면 여기서부터 상황이 바뀔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 내적을 해보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잖아요. 4 이렇게 밝게 나와요. 그리고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가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또 4가 나와요. 밝죠? 그 다음에는 그냥 제로 행렬이니까 뭐 그냥 내적하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다 0이 나오게 되겠죠? 뭐 이게 한 칸 밑에 줄로 이동해 가도 뭐 첫 번째 줄이랑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성곱을 하게 되면 그 왼쪽하고 오른쪽은 0이 나오고 중앙에 이제 4가 나와서 이걸 이제 시각화를 하면 그 세로 중앙에 이제 세로 그 밝은 띠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력된 이미지가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그 검으면 중앙의 그 세로 경계선을 이 수직 소벨 필터는 이제 디텍트를 이렇게 해낸다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본 거 이제 코드가 요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추가 코드인데 버티칼 소벨 필터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뭐 앞에서 본 거랑 뭐 코드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바꾼 거죠. 앞에서 이제 수평 소벨 필터였는데 지금 수직 소벨 필터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사실 바뀌고 나머지는 뭐 다 동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위에 밝고 밑에 어두워요. 그러니까 위에 절반 1이고 밑에 절반 0인 경우에 합성곱을 하게 되면은 제로 행렬이 나와서 이제 수직 소벨 필터는 중앙의 경계선을 디텍트를 해내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왼쪽 밝고 오른쪽 어둡다. 그러니까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0인 경우에는 합성곱을 하게 되면 왼쪽 0, 오른쪽 0, 중앙에는 4가 나와서 중앙에 이제 밝은 띠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행렬 보기 좋으라고 그냥 10 by 10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상도를 더 키우면 이제 보기는 더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입력된 이미지가 왼쪽 밝고 오른쪽 어두운, 이건 이제 해상도가 이제 100x100이에요. 그 경우에 이제 요 수직 소벨 필터를 이제 합성곱을 하면 그 중앙에 그 수직 경계선을 이 수직 소벨 필터가 이제 디텍트를 이제 해낸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흑백 그 레나 사진에다가 이 수평 소벨 필터하고 수직 소벨 필터로 이제 합성곱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수평 소벨 필터는 요 흑백 레나 사진에서 그 수평 경계선을 디텍트를 해낼 거고, 이 수직 소벨 필터는 요 흑백 레나 사진에서 이렇게 그 수직 경계선을 이제 디텍트를 이제 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요 그 코 부분을 먼저 보죠. 코 부분을 보면 이건 뭐 세로선이잖아요. 세로선인데 그 수직 소벨 필터 합성곱한 거랑 수평 소벨 필터 합성곱한 거랑 보면 수직 소벨 필터가 훨씬 더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이게 요 머릿결도 이제 보시면 이것도 역시 수직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로 선이 이렇게 수직 소벨 필터는 디텍트를 해내는데 수평 소벨 필터는 디텍트를 해내지를 이제 못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인중, 코 밑에 이제 인중을 보시면, 인중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세로선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디텍트를 해내요. 수직 소벨 필터는. 근데 수평 소벨 필터는 디텍트를 못 해내죠. 이번에는 이제 그 가로 파트를 보면 그 입은 가로선이잖아요. 가로선인데 수평 소벨 필터는 이렇게 뚜렷하게 입을 부분을 디텍트를 해내는데, 수직 소벨 필터는 보시면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흐릿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구체적인 요런 그 흑백 레나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수평 소벨 필터하고 수직 소벨 필터가 이 흑백 사진에서 디텍트하는 그 로컬한 패턴이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합성곱의 특성이 앞에서 애니메이션을 봤다시피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니까 사실은 왼쪽 위에서 모서리에서 찾은 거나 뭐 오른쪽 위나 아니면 중앙이나 뭐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어디서든지 그 찾은 그 로컬한 특징이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성곱의 그 설계 자체가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그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이제 합성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코드 구현한 거예요. 추가 코드인데 apply 소벨 필터 다파이예요. 요거죠. 요거예요. 뭐 요 앞에서 본 그 호리젠틀 소벨 필터 다파이나 버티컬 소벨 필터 다파이하고 뭐 내용은 동일해요. 코드 내용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불러와야 되죠. 요 데이터셋 그 폴더에서 레나 그레이, 그러니까 레나 그 흑백 사진 다 PNG, 그러니까 PNG 그림 파일을 이제 그 불러와요. 요거 이렇게 일단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하게 이제 그 요 수평 소벨 필터랑 합성곱을 해보고, 수직 소벨 필터랑 합성곱을 한 다음에 합성곱한 결과를 갖다가 이제 그 출력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봤다시피 이 그 수직 소벨 필터는 요 코, 뭐 인중, 요 머릿결 이런 세로선을 이렇게 딱 뚜렷하게 잘 디텍트를 해내고, 수평 소벨 필터는 그 입 같은 그 가로선을 이제 그 딱 정확하게 디텍트를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이제 합성곱이라는 게 이 필터가 입력된 그 이미지의 로컬한 특징을 이제 찾아낸다고 했는데, 뭐 그 예를 이제 소벨 필터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런 소벨 필터는 이제 그 사람이 정한 거죠. 사람이 정한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벨은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그 이 필터로 그 이미지의 특징을 디텍트를 해내는데, 머신러닝의 그 철학이 뭐예요? 그 사람이 룰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그 규칙을 스스로 이제 찾아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 학습을 통해서 뭘 학습시키는 거냐면 이 필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소벨 필터는 이제 사람이 룰로 정해준 필터죠. 뭐 수평 소벨 필터는 가로 경계선을 찾아라. 뭐 수직 소벨 필터는 세로 경계선을 찾아라. 이렇게 사람이 룰로 정해주는 건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이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이상적인 필터를 찾아가요.
그 입력되는 이미지의 특징을 잘 찾아가는 그게 이제 사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